12월 7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자, 다음 주 정말 슈퍼 위크죠. 네, 연준의 FMC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리밸런싱이 있고요. 18일이긴 하지만은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까지 지속적으로 시장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타넬리가 될 것인지 산타넬리가 될 것인지 마지막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구간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이제 옆으로 가는 횡보권을 많이 보여준 지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도 네, 종가를 올리긴 하지만은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구간대에서의 단기적인 저항에 부딪혀 있는 상태죠. S&P 500들 일주일간의 종목들 보시면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3% 상승 마감했지만은 오히려 또 브로드컴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뭐 오라클, 팔란티어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또 제약바이오는 빠졌어요. 네, 제약바이오는 빠졌고, 테슬라가 이제 금요일날 상승 마감에 성공했지만은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은 약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죠.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FDA에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아동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에 대한 이런 정책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를 끌어내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에 대한 정책 지원, 로봇에 대한 정책 지원, 사실상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로봇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과 이제 AI는 같이 엮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끌어올려졌고요. 그러면서 또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이게 로봇주도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 않는 정책 흐름은 이어갔지만은 폭발적으로 뭔가 하나가 뭐 멱살을 잡고 올라가는 주도 업종이 나오지 않았죠. 지난주에 구글이라든가 또 이제 뭐 11월 달에 엔비디아라든가 그런 종목들의 반등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은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러셀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지만은 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대부분 보합권에서 끝났다.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정도로 다 끝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FMC 이후에 뭔가 통화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2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내년으로 넘어왔을 때, 내년에 1월과 3월 달에 열릴 F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발표했었던 이 PCE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체로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PCE 지표가 꽤나 괜찮게 나왔어요. 꽤나 괜찮게 나왔는데 이게 괜찮게 나오니까 소비 여전히 견고하잖아. 고용 그렇게 안 무너졌는데 금리 연속적으로 꼭 인하해야 될까? 일단 우리 양적 긴축 종료했잖아. 그것만으로 좀 지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요게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또 이제 변동성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은 너무 잘 나와도 안 좋고 너무 안 좋게 나와도 안 좋아. 그러니까 정말 적당하게 입맞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이 매크로 지표라는 게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권적인 문제가 좀 중요한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1월 달에 회시를 이제 연준 의장 후보에 올리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내년에 넘어가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가 다른 이런 좀 매파적인 인사들의 이제 사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인물이 좀 물갈이가 많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내년에 이런 이 퍼센티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2026년도 12월까지 기준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지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해봤자 많으면은 정말 2번 정도가 될 수 있고, 적으면 2번 정도가 될 수 있고, 많아봤자 이걸 뭐 연속적으로 내리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2026년도에 2.5%대 금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1% 이상 내리는 걸 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4회 이상 할 건지 아니면 뭐 2회 정도로 좀 조절할 건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물도 보시면은 금도 가격이 일주일 동안 옆으로 흘렀고요. 네, 비트코인도 지금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옆으로 9만 달러 근처로 옆으로 흐르고 있고, 코스피도 이제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지만은 그 전까지는 옆으로 흘러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다 전고점 구간대 근처까지 아니면은 강한 변곡점 구간대에서의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죠. 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의 뭔가 강한 변동성을 우리가
노리기보다는, 왜냐면 뭐 돌파를 할 경우는 신고가를 이어갈 수도 있긴 한데 결국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이후에 파월 연준장의 발언이에요. 발언. 그냥 이게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인사들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파월 연준장이 어떤 식으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죠. 네, 특히 코스닥에 대한 이런 활성화 정책들이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좀 괜찮게 보는 거는,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그래도 좀 이제 천천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그래도 지난주에 좀 탄력이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들, 거래대금이 많이 높아졌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몇 개가 돌아갈 것 같지만은 코스닥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탁금이 떨어지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예탁금이라는 게 쌓여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특히 월말마다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80조일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제 리스크적인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NKD 트레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물론 이제 금리 확정일이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 재정 확대 정책 할 거야. 근데 재정 확대 정책과 금리 인상은 맞물리지 않는 키워드란 말이죠. 정책이 전혀 다르잖아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정책인데,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좀 다카이치 총리와 그 일본은행 총재가 합의를 할지, 다카이치 총리 지금 지지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걸 또 뭉갤 수 있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수가 좀 튀어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12월 18일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NKD 트레이드는 뭐 설명을 많이 다들 들으셨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옆으로 가는, 좀 횡보하는 시장이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 주죠, 금요일날 지수 갑자기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때도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개인기로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거래대금이 낮아지고 있는데 지수가 오르는 거는 대형주가 그냥 올라갔다는 것밖에 안 돼요.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다는 건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는 놈만 계속 가는 거죠. 막 이 2800개 종목 중에서 막 정말 10개, 20개는 그냥 계속 52주 신고가를 가. 나머지 종목들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뭐 올랐는데 봤더니 일주일이랑 뭐 가격 똑같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계속 말씀드리죠. 10일 이후에 뭘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세 종목들, 원전, 피지컬 AI, 그리고 건설주들. 아니, 건설주들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장 초반에 막 거래대금 10억 가지고 막 20% 이상 보내요. 그 다음에 위에서 거래량이 돌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히 해야 됩니다. 공급이 빨라지긴 하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건물 짓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높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최근에 고속도로 관련 테마주들이 고속터미널 관련 테마주들이 한번 쫙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펙주도 지금 오르고 있죠. 스펙주도 한번 쫙 오르고, 그리고 뭐 건설주도 쫙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결국 대형주 제외하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섹터 테마에서 급등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뒤늦게 따라가다가 한번 물리면은 한 몇 년 동안 같이 동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원전 관련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피지컬 AI라든가 결국 뭡니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웬만한 교집합의 한 축에는 인공지능이 엮여 있어야 돼. 얘가 이것도 하지만은 인공지능 테마도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라든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엮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는 것도 사실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큰 거잖아요. 자율주행, 피지컬 AI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은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NMN 관련된 모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GPT 모델들이 시장에서의 가장 큰 수혜지만 이거 돈 많이 못 벌어요. 물론 넷플릭스처럼 정말 모든 OTT 산업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라면은, 그리고 사실 OTP, 지금 이 LLM 같은 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사람들이 검색 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벌기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LLM을 가지고 결국,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에다가 녹이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이런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보다 하드웨어를 파는 게 돈이 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AI의 종착역은 피지컬 AI다. 돈을 어떻게 벌겠느냐? 인공지능 팔아서 안 된다니까. 모델을 팔아야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팔고, 자율주행, 인공지능인 AGI의 로봇을 팔고, 그러면서 뭐 정말 사람을 대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AI에 겹쳐야 되는 거고, 그 AI에 대한 이런, 종착역은 피지컬 AI다. 근데 가는 역에 AI 하려면은 원전, 에너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AI도 이거 로봇의 집에마다 하나씩 있으면은 전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도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인공지능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기업들이 돈 어떻게 벌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계속 피지컬 AI, 뭐 로봇주도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 피지컬 AI를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착역으로 좀 저는 가져가야 된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인공지능 개발 왜 하냐? 돈 벌려고. 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를 파는 게 돈이 된다. 왜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법령적으로 우리가 국민들 개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집집마다 로봇 한 대씩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인 종목도 이번에 건설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죠. 건설주, 이번 주 코스피 상승률 보세요. 건설주랑 고속도로 터미널 재개발 관련주야. 그 외에는 나머지 또, 로봇, 네, 그리고 뭐 반도체, 로봇이 정말 많이 올랐죠. 자동차랑.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이슈가 큰 거보다는 큰 게 몇 개 옵니다. 큰 게 몇 개 온다. 그 대신에 공모청약이라는 신규 상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 조금 더 집중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장합니다. 이사한다고 하죠. 뭐 차량 60대 동원한다고 하는데 이성업체가 CJ 대한통운이라는 점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공모청약 있고요. 최근에 공모청약이 워낙 좋으니까 공모청약 좀 기대감 가져가서 좋을 것 같고, 화요일에는 고용지표 졸트, 그리고 비농업부 고용생 상승 나오는데 어차피 뭐 10일날 FMC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AI의 국영기업 CEO가 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랑 SK텔레콤 미팅을 한다고 하고요. RG노믹스 공모청약, 테라비오트에서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하죠. FMCA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아마 또 이번 주도 주가가 옆으로 옆으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페스카로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스펙주도 상장 진짜 공모청약 굉장히 많은데, 또 최근에 스펙주도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으면 스펙주도 한번 공모청약에 모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11일에는 한국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그리고 삼현진식품 공모청약 2주차 신규 상장. 아니 근데 공모청약을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 F&B 식품 기업들 공모청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식품 기업도 공모청약 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업 꼬라지는 못 봤어요.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상장해가지고 이거를 어묵 팔아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IPO 깐깐하게 한다면서, 아무튼 답답하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커드메이드 신규 상장이 있고요. 공모청약에 스펙주도 진짜 많이 하죠. 네. 아무튼, 그리고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독 종목, 죄송한데 오타 났네요. 정기 병력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편입되고 편취되는 게 뭐가 중요하면은,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시장에 패시브 자금,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ETF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예전도 아직 한 5년 전에는 이거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또 공매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과 이런 핀플루언서들이 공매도 세력을 약간 이기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ETF 자금들이 더 유입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정보도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봇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번에.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갤럭시 트라이폴드를 출시한다. 비싸네요. 저거 멋있네요. 자, 아무튼 이번 주는 좀 행복. 근데 지금 난이도가 높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좀 힘을줬던 포트폴리오, 현금을 좀 감망하셨던 분들이 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 변동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 초반에 뭐 올라갔다가 오겠다 가지고 그냥 주간 단위로 보면은 오른 게 아니야. 이거 오른 게 아니야.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식들이 그냥 월화수는 빠지고 목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리밸런싱을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